어 화면 공유해서 창을 눌러야 되죠? 창에 들어가서 우리 미트를 눌러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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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숨기기 해 놓고 그쵸? 녹화 시작을 눌렀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녹화 시작까지는 누르셨고 네. 그 화면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폴더 선택해 주시고. 어머 이거 어떻게 폴더를 선택해요? 그래야죠. 저장 폴더일 테니까. 아 그럼 다운로드로 가나요 그냥? 아니지. 동영상에다가요? 아니요. 다운로드에다 많이들 하세요. 찾기 쉬운 쪽에다 하셔야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그냥 폴더 선 창을 네네. 전체 화면 공유를 안 하시고 창 공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아. 지금 다 안 보여요. 아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예, 공유를 공유 해야 되겠죠? 중지하셔 가지고 다시 네. 내 전체 화면으로 공유 누르셔야죠. 공유 발표 중지를 하고 예예. 안 나오네. 이게 왜 안 돼? 수업을 안 들어갔더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해서 전체 화면으로 하니깐 이 공유가 안 되는데요. 창으로 해서 유 대표님 전체 화면 돼요. 전체 화면 되는데 전체 화면 누른 공유 다음에 그 네. 화면 선택을 안 아 하시니까 공유가 안 네네. 되는 거죠. 네. 이제 아유 진짜 죄송해요. 오래되셨네. 그것도 까먹으신 거 보니까. 예. 티가 나네요. 티가 나. 그다음에 상단 오른쪽에 저거 네. 녹화 버튼 누르시고 네. 그다음에 녹화 시작. 예. 근데 이게 왜 안 켜지죠? 녹화 중이라고 하네요. 아까 녹화 중이었으면 네. 지금 이게 색깔이 빨갛게 바뀌었을 텐데 지금 녹화 중은 아닌 거예요. 네. 안 바뀌었어요. 예. 근데 이게 안 클릭이 안 돼요 지금. 음. 뭔가 아유.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은 또 발표 중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녹화창 닫으시고 발표 중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창을 닫고. 아이. 아유 이거 진짜 수업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방송은 저기 공 원장님이 해 주시니까 예. 그냥 그래야 될 하셔도 것 될 것 같아. 예.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근데 이벤트가 1시간 45분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아닌데요. 그냥 45분인데? 8시 에서 8시 45분이요. 9시 45분. 그렇게 해 놨어요 또?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는데. 아 그럼 제가 그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오늘은 좀 특별 편인가 해 가지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네? 무슨 아니 비용이요? 미트가 아니요. 1 비용 시간 부담을 정도만 무료고 그래서 비용 부담해야 돼. 안 그래요?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쉬고 조금 있다 다시 들어오세요. 이렇게 네. 하면 돼요. 네네. 그러면 조금 원하실 때 특별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2부 사람이 나이 들고 병이 드는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어 어떻게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셨나요? 뭐 대충은 봤습니다. 아 그쵸. 대충 보셨죠? 네. 저도 그때는 그냥 요약해서 적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읽으니깐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 원장님도 한번 이렇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못 예예. 그러면 그냥 유 대표님이 보신 어떤 느낀 점이라든가 소감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양이 너무 많아 갖고 예, 그래 갖고 그냥 뭐 이렇게 저기는 안 되고 요약은 푸는 안 되고 거. 그냥 제 느낌만 그냥 이야기 예, 예. 드리면 그러세요. 예. 네. 이제 딴 데서 그 했던 거보다 그냥 사회적인 거 아니면 호르몬 관련된 거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조금 동원이 네네. 된 느낌? 예, 그런 거 좀 있었고. 그리고 성별적으로 좀 그 여성 이야기가 좀 안에서 조금 이제 많이 이렇게 네네. 보이더라고요. 딴 데보다. 예. 남성에 네. 대한 이야기 요렇게는 안 돼 있고, 이제 여성 경우에는 요런 대목들이 이제 조금 있었어요. 뭐, 서구 여성은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유방암이 예상 밖으로 늘어난 이유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보면 또 그 사춘기 딸은 왜 이유 없이 아버지를 싫어하는가 뭐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작가가 여잔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이제 하면서 예, 그러면서 예, 읽었습니다. 근데 또 네. 한쪽으로는 노화가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 평균 수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6살 차이 나잖아요. 6년. 네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또 영향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읽어봤습니다. 어떤 게 영향이 있나 해서요? 여기에서 그 남녀 네. 성별을 구분해갖고 글을 쓴 부분들이, 그래서 네네네. 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썼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은 해봤다. 네. 뭐 남자 여자는 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쵸? 예. 네. 다 기본적으로 성별도 다르고 아마 이제는 여성이 이제는 아까 8 년이라고 그러셨나요? 평균 수명이? 아니요, 8 년? 우리나라는 6년이요. 6년 차가 나나요? 나라마다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차이가 좀 심한 편이고, 아 그러면 네, 우리나라가 여성이 많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그렇죠. 예, 예. 아. 남성이 보통 80세, 81세 네. 평균 수명이, 그리고 네. 여성이 85, 86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 예. 근데 유 대표님은 그렇게 성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수명 차이는 왜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그냥 저기라면 그 차이가 나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특별히 더 심한 거 이런 게 거기 그때 이제 전에 읽었던 책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회구조나 이런 데서 그 일을 많이 하는 걸 우리는 자꾸 장려를 하는 거 네. 그걸 하는데 실제로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 다음에 실제 몸 자체도 노동을 많이 하면 노화가 더 빨라진다. 음. 예,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분들이 수명이 짧잖아요. 그렇죠. 실제 저기보다 그게 이제 운동의 어느 선을 넘어서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남녀 그 노동 차이가 굉장히 큰 나라에 속하대요. 예, 거기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 노동량이 좀 심하고 똑같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해도 좀 외국에서는 일을 남녀 구분을 잘 안 한다고 이제 거기에서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구분을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극심하다. 그런 식으로 예,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전망이 좀 평균 수명이 비슷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글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공원장님은 이렇게 남녀 간에 이렇게 수명 차이에 어떤 원인이라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이야기는 하기는 하던데 뭐 특별하게 그게 뭐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근데 많은 이제는 사람들은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술과 흡연 이런 것들의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쵸? 안 그런가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술과 담배에 더 친하다 보니까 지금 술, 담배가 또 이제는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것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사회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여성에 비해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또 스트레스를 이제 건강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많이 푼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술, 담배의 영향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유 대표님? 이게 네? 제목이 사람이 우리가 나이를 들고 병이 드는 거, 뭐 생로병사, 뭐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아마 저자가 얘기하는 건 좀 더 더디 우리가 진행을 시키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을 이제 다양하게 쓰셨는데 한마디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 대표님? 한마디라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그 이야기가 너무 다양하게, 네. 예, 그렇게 나열이 조금 돼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어떤 거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이번 그 내용에 네. 골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 이야기 보면은 그 뭐랄까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 흡연에 관련된 거, 일광욕 뭐 해가지고 나열이 쫙 돼 있지 네. 이야기가 하나로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성 탈모 뭐 이런 식 부분도 해가지고 그냥 그 총망라가 그냥 돼 있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예, 올려주신 내용. 그래서 저는 이제는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그 곳곳에 마지막에 이렇게 짧게 제가 그 부분을 뺐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습관을 얘기를 하세요. 좋은 습관.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좋은 습관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실천하지 못하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분의 스토리는 부모님도 의사셨는데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랬는데 술과 담배와 또 그 고열량의 식사 이래 가지고 그런 어떤 아주 생활 습관이 안 좋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한 50 대에 이렇게 그 뇌졸중 뭐 이런 걸로 심혈관 질환 이런 걸로 사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스스로가 '아 나는 그 부모, 할아버지 그런 그런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잘 살펴봤더니 그분들의 어떤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런 어떤 생활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본인은 그걸 끊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0 몇 킬로를 뺐어요, 체중을. 그 식사 습관도 바꾸고 뭐 술이라든가 흡연 뭐 이런 것들과는 다 이렇게 단절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남들이 보기에 진짜 뭐 엄청 이제 10대, 그러니까 10살 더 젊게 본다라고 해요, 이분을.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그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 그러니까 뭐 적정한 체중이라든가 또 소식이라든가 또 이제는 오히려 콜레스테롤 뭐 이런 어떤 육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으로 드시고 뭐 채식이라든가.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과하지도 않고 적절한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용 중에 하나는 또 그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은 땅에서 흙을 밟고, 예, 흙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랬잖아요. 그 대목이 이런 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아이들은 코를 흘리면서, 그리고 서로가 이제는 병에 감염시키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이런 거에 가볍게 노출되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어떤 그것들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면역체를 형성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작은 뭐 세균이라든가 미생물에도 노출이 되면 금방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지 않게 적당하게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면 좋은데, 예, 지금은 오히려 지나치게 과잉 면역 형성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도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요즘 이제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 발생에서 3가지 원인을 이분은 흡연, 또 2번째는 감염성 질환, 그래서 3번째는 서구화된 식습관. 그래서 식습관을 아주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암도 늘어나는 암이 있고요, 감소되는 암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암은 이제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 쇠암, 그 다음에 그 좀 줄어들고 있는 암은 위암이라든가 자궁암, 간암. 예. 근데 위암, 자궁암, 간암은 어때요? 요즘 이제는 예방 접종이 나와 있잖아요. B형 간염이라든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감소하는 암이고, 또 크게 변동 없이 그 차지하고 있는 암은 폐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을 되게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피부를 씻으면 수분을 빼앗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목욕탕이 때를 베끼는 문화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피부의 보호막이라고 하죠. 보호막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들은 안 좋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독감으로 죽는 아이들이 과잉 면역으로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하고, 네? 이렇게 키우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머리는 인류가 진화한 증거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 몸에 그 털이 나는 호르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얼굴에까지 털이 나면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을 식별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얼굴 쪽에는 방모 호르몬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표정이라고 그래요. 표정. 그쵸? 그래서 이제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표정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점점 이 얼굴 전체에 방모 호르몬의 영역이 넓어져서 이마도 넓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머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 노화가 아니라 인류의 진화가 증거다. 진화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이해되세요? 내용은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또 동물계에서 뭐 수컷이 아름다운 이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유 대표님. 네, 그래서 이제 수컷은 그 어떤 그 짝짓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짝짓기. 네,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그 수컷 자체가 자기가 암컷에게 건강하고 뭐 이런 그 우수한 유전자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은 이렇게 어떻게 외부에 보여지는 뭐 화장을 하고 보정 속옷을 입어서 몸매를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내면의 건강함과 지성이 밖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거,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은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매번 이렇게 수치가 있잖아요. 정상 수치. 그쵸? 근데 이제 그것만을 가지고 병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진짜 느끼는 게 없는지, 이상 증상을 느끼는 게 없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약을 먹나, 건강 보조제를 먹고 있는 게 없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종합적으로 건강한지 불건강한지를 판단할지,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단순한 수치만을 가지고 건강하다, 불건강하다라고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요. 복부 CT 같은 경우는 이제 조영제를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선명하게, 이제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조영제를 이렇게, 혈관에 삽입하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요. 막 전신에 열이 오르고, 막 토할 것 같고, 뭐 약간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정도에서 끝났는데,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이게 또 과잉 검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한 건강검진은 좀 고가의 건강검진이거든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까지 건강검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원장님은? 일단은 뭐 건강검진 자체가 없는 병, 생길 병을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발견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있는 병을 너무 늦지 않게끔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조금 찾고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조치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면 뭐 정한 정도의 자기 그거의 상황에 맞게 좀 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체크를 받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갑상선암이나 뭐 이런 게 사실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전부 다 그 초음파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조금만 이렇게 뭐가 있어도 다 그 요즘 잡아내다 보니까 그게 무슨 단계별로 있다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늘어난 거고, 옛날에는 그거 전혀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긴 한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는 꾸준하게 체크도 하고 자기가 좀 약한 부분은 뭐 관리를 하는 정도 수준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하고 있다가 너무 많이 키우면 그게 이제 문제니까요. 네. 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바퀴에 공기압이 조금 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흠집이 갔을 때 발견을 하면 심각한 사고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중간에 검진 안 하고 그거를 그냥 넘어가서 사고 터진 다음에 그냥 수습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고도 커지는 거잖아요. 수습 비용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적정하게 이거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용도 마냥 올리거나 뭐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돼 있고, 계속해서 공단하고 이런 데서 계속 이거 평가를 하잖아요. 예, 어떤 거는 요것도 적정 금액 안에 해라, 요건 불필요하니까, 요건 필요하니까 넣자, 이런 조정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사전에 발견을 했을 때 비용이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우선순위를 갖고 진행되는 거니까 저는 일단 뭐 세부적인 거 한두 가지 문제 생기는 부분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 하는 일이니까, 근데 전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하고 잘 활용하는 게 서로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건강검진 기관에서는 되게 이제는 고가의 그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검진 비용이 엄청 비싸거든요.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는 의무로 진행하는 거, 그쵸. 국가에서 하는 거, 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 그냥 일반 그런 데서 따로 만드는 그런 상품에 대한 거, 예, 그거에 대한 걸 저는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국가에서 하는 지금 건강검진은 또 많이 부족하거든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안과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안과. 안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는 저희 같은 노안이 오거나 이런 분한테는 또 다른 안과 질환으로 간혹 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 체질이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그냥 이제 무슨 기회가 돼서 남편이 검진을 저도 사실 7, 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고가의 검진을 한 거예요. 7, 8년 만에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또 이게 괜히 불필요한 거를 내가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매년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하는 검진을 하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안과 검진이나 뭐 이렇게 좀 추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너무 다 뭐 CT 촬영 다 했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인제는 또 건강검진에서는 또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렇게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검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미리 확인되는 질병들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예? 건강하게 그 결과가 나오는 데이터랑 이상이 나오는 데이터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내가 고혈압이다, 내가 고지혈증이다, 무슨 어떤 질병이다 그러면 그 질병에 관해서 관리하면서 그 질병과 관련된 합병증을 병원에서는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느낀 거는 고가의 검진은 조금 이 검진 기관에 욕먹겠다. 그쵸? 건강 검진 기관에서 어떤 본인 그 기관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종합 선물 세트 상품이 아닌가. 진짜 검진 비싼 거는 뭐 한 2, 3일 입원해서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발끝에부터 머리끝에까지 당신의 건강을 완벽하게 체크해 주겠습니다. 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조영제를 사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하셨죠, 뭐. 잘하셨어요. 네? 한번 전체적으로 그렇게 받아보실 수 있는 것도 좋죠. 아마 그 검진센터들이 뭐 그런 부분에 부정은 못할 거예요. 어차피 고가 장비들을 경쟁 같은 네, 게 고가 들어와 장비겠죠. 있고, 네. 또 그 장비들을 결국은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환자 진료,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으로도 또 쓰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진센터 쪽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사실은 고가 장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싼 검진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일단은 이제 최소한의 그거는 이제 검진 우리 그 국가에서 하는 형태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또 가족력이 있거나 뭔가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각 전문과들별로 해서 이렇게 좀 붙이는 형태로 확인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 3년에서 5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거기에 맞게 한 번씩만 넣으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공 원장님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쭉 보니까 2일, 네. 3일, 4일 전에서 한 3일 동안 쭉 올려놓으신 내용이네 보니까. 그랬고, 아까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로 모여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좋은 습관. 그게 이제 음식, 운동, 적당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좀 피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선에서 거의 모든 게 건강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과연 이제 내가 그런 좋은 습관을 들여서 내 스스로를 이렇게 관리를 조금 더 잘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건강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관리가 안 되어졌을 때나 또 부득이한 뭐 암이라든지 안 좋은 어떤 그런 환경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년째 이제 지금 집중하는 거는 저도 뭐 결국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약을 먹고 그 수치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쪽 그 노력보다도 오히려 이제 약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건강을 최대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수준, 뭐 그거를 이제 노력하는 게 제 일이었고, 몇 년 동안 뭐 그 노력의 결국 결과가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제가 지금 그리고 가지고 가고는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내용들 보다 보면 또 안다고 생각되지만 또 중간중간 모르는 내용들, 새로운 어떤 부분들, 내가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한 번씩 그걸 깨닫고 다시 이제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 건강교실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할수록 좋은 게 그런 의미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야기한 것 중에 지난번에 이제 한번 어디서 또 이렇게 제가 조금 들었던 내용 중에서
어차피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수명들이 대부분은 높잖아요. 5년, 뭐 그죠. 7년, 어느 나라마다 다르지만, 근데 결국은 그렇게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결국은 이 여성, 남성 중에 제일 다른 게 결국 호르몬 분비지 않습니까? 호르몬 분비인데, 네. 그게 이제 생리하는 거하고, 생리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뭐냐면, 피가 어차피 생명이니까, 네. 새로운 일을 자주 억지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억지로 만드는 그런 의미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들었을 때 배경 이후에 또 그,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게 늘어나는 걸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야기. 그 다음에 남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했는 게 이제 그 호르몬들,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지난번에 또 한번 보았을 때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내시들, 거세한 사람들, 네네네. 그리고 뭐라 하죠? 그 동물들도 거세한 게 더 부드럽고 오래 이렇게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하다는 뭐 이런 연구들도 지난번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뭐 특별히 딱 데이터로 무조건 이것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남자들도 필요하다면 혼혈 같은 것도 한 번씩 할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혼혈 같은 거 해도 그런 의미에서는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또 헌혈을 한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니까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방향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자분들이 생리하는 것 때문에 그만 새로운 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생명들이 이렇게 연장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 아니겠느냐는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 원장님은 헌혈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헌혈을 한 번도 못했죠. 아, 할 수가 없는 몸이었으니까. 제가 과거에. 예, 지금은 그래도 좋아는 졌지만 유병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압도 그렇고 높지는 않지만 당도 그렇고 유병률이 있는 편이었고 옛날에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뭐 건강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좋아진 게 불과 뭐 몇 년 사이 완전히 다 해결은 됐고 그렇긴 한데 앞으로 저도 뭐 만약에 그 유병조차도 안 되어지는 상태,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면 혈압이나 당도 경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어차피 경계에 와 있는 거니 그 부분에서 내가 뭐 저걸 하기가 못해서 헌혈을 안 했었고요. 앞으로는 저도 헌혈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헌혈도요, 60세 전까지만 하더라고요. 음, 60세 이후에는 헌혈하라고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그냥 연세가 60대 있으셔서. 이후에도 받을걸요. 그거 상관없을 건데. 수치나 이런 게 이상 없으면 헌혈 가능할 건데요. 엊그저께 지나가는데 헌혈을 저를 잡으시는데, 60세 이전까지만 자기네들이 대상자로 한다 그러면서, 뭐, 조금 있으면 제가 그 나이가 될 거라니까 빨리 하고 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네. 혈액원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만 18세 성인을 자율적으로 헌혈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6세, 18세. 네. 전혈이라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피 뽑는 거, 그거는 혈액본부에서 보면 69세까지, 다 아, 69세까지는 가능하네요. 69세요? 네. 그리고 아, 혈소판 헌혈은 59세까지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헌혈은 와, 69세까지. 네. 설식자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식생활을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피를 만드는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헌혈하는 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생활이 불량하다 이런 사람들은 헌혈하기가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뭐
피를 이렇게 빼면, 헌혈을 하면은 또 피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어떻게 유 대표님은 헌혈을 좀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네. 유 대표님은 어떻게 요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뭐 새로운 것들이 있나요? 올해 들어서? 새로운 건 없고 그냥 그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노력하시죠? 그냥 좀 그 일들 복잡하고 저기 하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일 안 벌리는 걸로. 원래는 제가 일을 굉장히 잘 벌리는 형이었는데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일은 가능하면 안 벌이고 있는 일에서 그냥 차분하게 그냥 하는 거, 예,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리고 애들 뭐 과거에는 좀 신경 많이 곤두세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애들 좀 먼 일 있고 그래도 이제 좀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예, 노력도 많이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편한 쪽으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편한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러면 막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좀 한 걸음 뒤에 서서 좀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천천히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뭐 저도 이제 유 대표님이랑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더, 아니면 또 시야가 넓어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이 먹는 게 때로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공윤수 원장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이제 결국은 하여튼 뭐 나이 들어갈수록 그만큼 이제 혈기나 나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기운이 꺾이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 그게 잘 무르익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그게 이제 자포자기나 아니면은 포기가 아닌 더한 성숙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품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태로 가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성질은 죽어도 안 죽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하고는 이 스타일은 하고 싶은데 그만큼 확실히 몸은 덜 따라준다 싶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그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기운이 딱 제대로 읽고 할 때는 좀 무리가 싶어도 확 밀어붙이면은 그게 의례대로 됐는데, 성질은 있다 보니까 그 성질대로 하다 보니까 몸은 안 따르고, 그게 결국 몸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 몸에 자꾸 무리가 오는 그런 형태가 저도 되는 것 같고, 사실은 그게 좀 진짜 어떤 우리가 그걸 포기하거나 뭔가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성숙이 되어져서 그 부분을 그래 뭐 그 정도로 내가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그걸 탁 이끌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참 잘한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라도 노력하면서 네. 또 주변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근데 많이 노력을 안 해도 기운이 딸리니까 자동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혈압약 먹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혈압이 높았을 때는 같은 거 있어도 이 감정이 쉽게 이제 막 급발진이 많이 됐는데, 근데 이제 혈압약 먹고 저기 하니까 그거 좀 저기 하고, 그리고 음식량, 과식이나 야식 이런 게 줄어드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먹는데 취미가 좀 줄어든 거는 좀 아쉽기는 한데,
근데 먹는 쪽으로 취미가 조금 줄어드니까 기운이 아무래도 조금 덜 나고, 예, 그것 때문에라도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제가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 자리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기운이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젊었을 때는 그런 뭐라 그래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저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주마간산이라고, 네네. 어, 빨리 달리면 풍경이 잘 안 보이는 거 그게 맞대요. 실제로. 네. 그리고 항공기가 이 뜨는 원리 있잖아요. 네. 보면은 그 날개 윗면은 둥글어 갖고 길잖아요. 네네. 거리가 멀잖아요. 음. 둥글어서. 그리고 아랫면은 이렇게 해서 거리가 짧잖아요. 근데 공기가 지나가면서 똑같은 공기가 들어가서 똑같이 나가야 되니까 아래에 지나가는 속도보다 윗면을 지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공기가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멀리 돌아가면 벽면에 미치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뜨는 거예요. 전혀 예상이 안 되죠. 우리 원래는 각도가 있어갖고 여기를 때려갖고 뜨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윗면은 돌아서 가고 아랫면은 그냥 지나가는 요 차이 때문에 여기는 공기가 빨리 지나가니까 여기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공기가 천천히 지나가니까 여기를 많이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처럼 젊은 날에는 우리가 빨리 움직이고 마음도 몸도 바삐 움직이니까 옆에 안 보이는 게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젊은 날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 어리석지 않았나. 아니 근데 지금도 많이 반복하죠. 지금이라고 뭐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뭐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때는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보지도 못했나.' 뭐 이런 생각 '왜 나만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옆에 너무 둘러보면 그걸 애늙은이라 그러잖아요. 애기 때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귀여운 거고 옆에를 못 보니까 애기 때 귀엽고 젊을 때는 그래서 또 힘이 있고 그리고 나이 들면은 주변 둘러보는 거라도 해야 나이 값을 하는 거. 다른 걸로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균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건강의 문제가요. 과식하는 거거든요. 그 소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항상 건강의 문제가 오늘 나온 내용처럼 거기 네네. 보면은 네. 햇빛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네 햇빛이요. 예. 그래서 그 햇빛 많이 쐬가지고 그다음에 일광욕하고 그 피부 노화 부분 나와 있던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과식 야식이래요. 그러니까 바깥에 노출이 많이 되고 얘를 고생시키면 빨리 늙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마찬가지로 사람의 안쪽 면도 거기도 똑같이 고생을 많이 시키면 빨리 늙는 거네요. 예. 뭐 최민정님이야 자신 있으시니까 과식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조심하시는 게 네. 예, 조심해야 과식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예. 건데.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오늘 건강 교실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두서없이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공 원장님? 네. 네. 이렇게 조금씩 더 준비되고 들어오면은 더 풍성해질 건데, 하여튼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오늘도 마침 그게 일정이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들어왔던 거예요. 사실 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침 들어왔고, 감사하고, 여튼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자꾸 이렇게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듣다 보면, 뭔가 또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또 조금 더 노력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단계 좀 더 건강하게 지켜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 대표님? 저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좀 무리하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겉에 피부도 그렇고 속도 과식이나 이런 거에서 속이 깎이는 것도 그렇고 또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과도한 이런 그 스트레스 같은 거 감당해내느라고 일 벌리고 감당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그것도 결국 노화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살자. 예, 이런 생각을 하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 원장님 말씀하신 게 콱 찔리네요. 사실 저도 그냥 겨우 한 번 읽고 들어와가지고요. 큰 준비 없이 들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준비를 더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는 게, 공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건강에 대해서 뭐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뭐 동기부여라든가 자극받으면서 또 지금부터라도 또 자기 뭐 부족했던 거를 부족한 면 실천해 나가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좀 더 한층 더 나은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 또 뵙겠습니다.